예, 안녕하세요 밴드 회원 여러분.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영상으로 글을 올리네요. 제가 항상 이제 리플로만 이제 보잖아요. 제가 다는 게 리플이고 기껏해야 이제 목소리가 녹음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탭으로 그 다음에 제가 필기하면서 답변을 달아드리는 건데, 이렇게 영상으로 공지를 올리는 건 처음이고 되게 어색하네요. 예, 저희 밴드 이름은 아시다시피 중 고등 영어 질문방이죠, 그쵸? 저희 밴드 이름은 중고등 영어 질문방 밴드죠, 그쵸? 예, 제 생각에 뭐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제가 멈출 수 없는 그런 모임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요. 제가 리플을 안 달아도 다른 분들께서 달아주시고 그러는 건데, 사실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리플 다는 게.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question, 뭐 질문을 올려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해석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또 어느 분께서는 또 올려요, question. 근데 뭐냐면 이번에는 뭐 문법이에요. 또 어느 분께서 질문을 올려요, question. 근데 뭐냐면 그거는 뭔가 이게 좀 더 심오한 질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왜 현재 분사고 왜 동명사냐, 두 개 차이 뭐냐. 그러면 사실 그거는 좀 학설이 있어요. 동명사나 현재 분사나 그냥 구별하지 말자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이제 제가 답변을 하려면 여러 자료를 다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면 이제 답변을 다 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저번에도 제가 공지를 한번 올렸었는데, 이제 MBTI라는 검사를 하면 다들 성향이 나오잖아요. 예, 다들 성향이 나오죠. 저는 INFJ 선의의 옹호자였나요?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성장이나 타인의 행복함, 타인의 성장, 혹은 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걸 돕는 그런 행위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에 제 인생에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뭐 이런 거요. 돈이라 하면 그럼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면 뭐일까요? 뭐 대부분 원하는 거잖아요. 뭐 있을까요? 뭐 차, 뭐 집, 뭐 옷,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절대 저는 이런 걸로 동기부여가 안 돼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저는 진짜 저런 거에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됐어요. 저런 걸 갖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런 건 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다가 만원 지하철인데 술 취한 아저씨 둘이 막 이렇게 서로 소리 지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피해를 줘요. 그럼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피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못 피해요. 아저씨 왜 이러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술 취했으면 곱게 가세요. 뭐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뭔가 옳지 않은 걸 못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였는데, 이 얘기 왜 하고 있죠? 제 특징이 말하다가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밴드를 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이 다양한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시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어쨌든 1분이나 1초라도 개인 그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자기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무료로. 아무런 뭐 대가 없이.
선의의 마음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답변이 달리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주세요. 꼭 부탁이에요. 저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분들이 답변 달아주시면 꼭 둘 중 하나 해주세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답변에 대한 고마움 답변 다시 달아주시든가 뭐 고맙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땡큐 이런 식으로 해주던가, 아니면 표정이라도 지어주세요. 그거 보면 표정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 그 옆에 그것만 봐도 사실 이 마음이 좀 녹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리플을 딱 다는데 본 건지 안 본 건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솔직히 조금 지쳐요. 저는 좀 지쳐요. 그거를 저는 되게 계속 이 과정을 계속 겪어왔어요. 밴드가 생긴 이후로 계속. 어느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팅으로 번역을 요구해요. 채팅으로 학교 수행 말하기였나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제가 보내드리니까 채팅을 나가버리는 이런 것도 있었고, 정말 상처받는 거의 연속이었어요, 밴드 활동이.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한 이유는 어쨌든 저는 천상 이건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100명이 나한테 상처를 줘도 한 명이 좀 도움을 받으면 전 그거를 행복하고 만족을 해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두 가지 꼭 해주세요. 고마움 답변이 귀찮으면 그냥 표정이라도 눌러주세요. 저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제 리플은 그냥 무시하셔도 저는 그냥 상처받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분들한테 좀 제가 미안한 것 같아서 그걸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격차예요. 격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대유행으로 접어든 지가 3, 4, 5, 6, 7, 8, 9 거의 한 7개월 동안 우리가 뭘 겪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7개월 동안 코로나 대유행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이제 겪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위권이 무너졌다. 학교에서 중위권이 무너지고,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는 한글 알파벳, 한글 기억 니은도 못 되고 오는 애들도 있고. 고등학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 내신이 완전 이렇게 하향 평준화되어 있잖아요. 상위권은 그대로 있고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한번 제 수다를 좀 따라보세요. 제 수다예요, 수다. 이게 맞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한반도가 있어요. 한반도에 아주 옛날부터 살았겠죠, 사람들이. 구석기, 신석기, 정동기, 철기를 거쳐서 쭉 국가가 형성되잖아요.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혁명을 겪어요. 혹은 대변환, 혹은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걸 겪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신석기 사람들이 뭘 겪냐면, 이분들이 이제 농업이라는 걸 겪어요. 농업. 그쵸? 그럼 잘 생각해보면, 구석기에는 뭐 했냐면,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수렵이랑 채집을 하잖아요. 그쵸? 수렵 채집은 사냥 다니는 거고, 열매 따먹으러 다니는 거고, 농업은 이제 정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 뭘 붙이냐면 혁명을 붙이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씨를 심어본 거죠. 그쵸? 아주 대단한 혁명이죠. 그쵸? 생산의 지대한 발전을 이끈 거죠. 수렵채집이란 건 사실 생산이 없죠. 생산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멧돼지 잡으러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동굴에서 숨어 살고. 신석기인들은 정착을 하잖아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강이나 바닷가에서 살죠. 물 가까운 데서. 그런 건데,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농업혁명을 겪은 신석기인들은 이 농업에 한 번 익숙해지면 다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따라보세요.
자, 청동기인들이 뭘 겪죠? 청동기인들은 이 국가라는 걸 겪어요. 국가. 그러니까 청동기 때 이제 국가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은 청동기 때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시작하잖아요. 농업 기술이 발달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잉여 재산이 생기니까 국가라는 건 잉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기려면 전제로 일단 잉여가 있어야 돼요. 잉여 재산. 잉여 재산이 즉 뭐냐면 사유재산인데, 이 사유재산 개념이 생기는 순간 뭐가 생겨요? 차등이 생기죠. 누군 많고 누군 적고, 즉 우리가 아는 계급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이렇게요. 계급. 국가는 계급을 전제해요. 계급이 없으면 국가가 있을 수가 없죠. 계급이 없는 집단은 그냥 공동체죠. 협의회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잉여가 생기고 사유재산이 생기고, 그래서 자등이 생기고,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그래서 국가가 쭉쭉쭉쭉 형성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국가를 겪은 청동기인들은 다시 신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신석기 때의 농업도 그렇고 청동기 때 국가도 그렇고, 이 구석기랑 다르게 어떤 변환이 있냐면 차등, 차별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농업도 마찬가지겠죠. 정착이 있으니까 부족이 생기고 부족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했던 구석기 시대의 그 어떤 이상적인 그 사회에서, 제 기준입니다, 신석기 농업혁명 거치면서 계층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고, 청동기 겪으면서도 이게 계급이 한번 섞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재정립돼 버리는 거죠. 이 얘기 왜 하고 있을까요? 자, 19세기에 뭘 겪죠? 19세기의 조선인들 뭘 겪나요? 산업혁명을 겪죠. 물론 조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은 뭘로 대변될 수 있을까요? 두 개죠, 두 개. 예, 뭘까요? 과학, 그 다음에 생산이죠. 예, 과학기술, 그 다음에 생산력의 어마무지한 발전. 그쵸? 산업혁명이 생기고 어떤 계급이 생기나요? 아마 그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고착화되는 건 맞거든요. 부르주아 계급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이 생겨요. 산업혁명이란 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 부르주아라는 계층이 생기고 이 노동자라는 계층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건 공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도시로 와서 이제 공장으로 취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버리고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서. 그게 이제 도시가 이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도시 안에서 이제 또 계급이 생기고요. 잘 보세요. 이 청동기, 신석기 때도 어떤 그 계층이 생기고, 청동기 때도 계층이 다시 생겨서 재정립되고, 19세기엔 다시 재정립되죠. 그러니까 청동기 때 예를 들어서 왕이 정점에 있었다면 19세기에선 누가 정점에 있나요? 누가 정점에 있어요? 누구예요? 자본가잖아요. 자본가. 그쵸? 이렇게 자꾸 계급이 섞여버리면서 다시 재정립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왜 하고 있을까요? 근데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격차가 또 생기고 있고. 자, 이렇게 혁명 끝나버리나요? 인류사에 있어서? 농업혁명 같고 산업혁명 같고, 학자들마다 다르죠. 인류사에 혁명이 몇 개 있었냐. 근데 보통 하나 더 동의를 하죠. 21세기 어떤 혁명을 겪나요? 어떤 변화를 겪나요? 이 변화는 제가 겪은 건데 쉽죠? 예, 뭘까요? 예, 정보혁명이죠. 정보혁명은 그럼 뭘로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스티브 잡스죠. 예? 스티브 잡스가 정보혁명이 그거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맞아요. 제 생각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2007년에 뭘 만드냐면, 어디였을까요? 2007년에 뭘 만드냐면, 그 유명한 아이폰을 만들죠. 아이폰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네모나고, 이렇게 홈 버튼이 있죠. 그쵸? 아이폰의 혁명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내가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엔 인터넷은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좀 느리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어디서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혁명 때는 모든 정보가 폭발하듯이 탁 터져버려요. 인터넷상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유튜브 들어가 보면 진짜 없는 게 없어요. 그 유튜브 안에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하물며 요리법, 김장하는 법, 김치 담그는 법, 뭐 초밥 만드는 법, 뭐 가지나물 볶는 법, 진짜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영어로 치면 투부 정사, 뭐 분사, 뭐 수능 특강에 몇 강에 몇 번, 뭐 수능 뭐 2019년 수능 몇 번 치면 웬만한 건 다 나오거든요. 그게 정보혁명이에요. 그렇죠? 뭐가 생기나요? 학자들이 말한 게 뭘까요? 이 정보혁명 시대에 정보 격차죠. 정보 격차.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정보가 이렇게 확 터지니까 정보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학자가 있고, 정보가 더 퍼졌으니까 오히려 더 고급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될 거야 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럼 모르겠어요. 현상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죠? 자, 제 특징이 뭐였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요. 까먹었어요.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뭘 겪고 있나요? 어디다 쓸까요? 21세기, 연도를 씁시다. 자, 2020년, 현재 우리가 뭘 겪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죠. 코로나 대유행이라 할게요. 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스페인 독감도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이 죽었고, 예전에 흑사병도 그랬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코로나는 인류사가 겪었던 그동안의 질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뭐 치사율이 높다, 뭐 인류에게 해를 준다, 그게 아니고 이게 정보혁명이랑 같이 엮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나 뭐 예전에 흑사병이나 그건 그냥 중세시대 뭐 혹은 더 산업화 시대 그 정도 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걸려서 죽고 누군 낫고 그렇게 해서 약이 개발되거나 약이 개발 안 돼서 자연적으로 바이러스가 없어지거나 그냥 그렇게 해결됐는데,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이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이 정보혁명이랑 겹치면서 우리가 이제 뭐에 익숙해지고 있냐면은 이 비대면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비대면. 이게 뭐죠? 모든 생활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모든 생활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는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있죠. 온라인 클래스 전 정말 싫어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냥 링크 걸어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대로 실시간 강의를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진 않는데,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온라인 클래스로 인해서 중위권이 완전 와르르 무너지고 있고, 상위권들은 좋죠. 왜요? 학교 안 가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 계속 자기들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한국사가 부족했어. 한국사 공부하면 되고, 내가 뭐 국어에서 뭐 어법이 부족했어. 그럼 국어 어법 쫙 훑으면 되고, 고전시간을 해봐야지. 고전시간 쫙 하면 되고, 나 영어 듣기가 좀 부족했어. 그 듣기 쫙 하면 되죠, 혼자. 그래서 상위권들은 더 굳건해지는 거고, 중위권은 이제 방치가 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엔. 그러면은 어쨌든 봐요. 그러니까 청동기나 19세기나 어쨌든 계층이 이렇게 피라미드형이었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불안해하는 건 그러니까 계층 구조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소수의 상위권과 다수의 하위권으로 구성되는 사회요.
소수의 상위권, 다수의 하위권, 중위권이 없는 거죠. 이게 제가 왜 무섭냐면, 이게 뭐랑 연결될 것 같아서 그러냐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저의 불안한 마음이라 생각해 주세요. 이게 뭐랑 연결될 것 같냐면, 소수의 상류층과 다수의 하류층. 하류층 하면 단어가 좀 거친가요? 서민으로 할게요, 서민. 보통 이제 서민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이렇게 나뉠 것 같아서 그게 저는 되게 지금 분위기가 좀 무서워요. 이 소수의 상류층과 서민으로 구성된 사회가 무슨 사회인가요? 중세 사회잖아요. 이거 중세예요. 이거는 그냥 중세예요. 중세. 예, 중세. 조선이잖아요. 조선. 양반이랑 상민들 있는 양반과 상민. 조선에 중인이 있었다고요? 라고 이제 한국사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반론하겠죠. 조선에 중인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뭐 통역관들. 그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중인인가요? 조선을 돌아가보면 그랬을까요? 그냥 상민보다 조금 나은 같은 상민이었을 거예요. 지금 역사학자들이 너무 좋게 해석해주는 것 같아요. 조선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양반과 그 외였죠. 양반과 그 외. 아니에요? 맞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밴드가 너무 좋고 다들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근데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이게 없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아래에서 위로도 갈 수 없고 위에서 아래로도 갈 수가 없게 돼요. 한 번 상류층 되면 다시 떨어질 기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돈을 막 쓰고 내가 아무리 뭐 학교에서 상위권인데 막 일주일 동안 LOL을 해도 절대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위층과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상류층이 좀 벌어지긴 하겠죠. 이렇게 못 올라가죠. 다시 위에서 아래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예로 들면 나쁜 동네 살다가 조금 괜찮은 동네 살다가 더 괜찮은 동네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인 거죠. 뭐 다수의 안 좋은 동네들, 소수의 좋은 동네들 이런 식으로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온라인이 좋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중위권들이 방치되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이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그냥 관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일말에 조금의 책임감도 느껴요. 이 밴드에 대해서. 그래요. 예.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래서 저번에 공지에 제가 올린 것처럼 앞으로 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뭐 강의를 올려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독해는 아니고요. 일단은 문법인데, 왜 그러냐면, 독해는 이제 각자 갖고 있는 책이 다르니까 제가 표준적으로 뭘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물론 이제 독해 안에 이제 만약에 모의고사랑 모고랑 수능을 독해로 보면 그거는 되죠. 예. 뭐 수능 특강 책도 그렇고요. 수능 특강 독해랑 완성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딱히 예. 어쨌든 표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문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투부정사를 올려드리면 각자 갖고 있는 문법책에 투부정사를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올려드릴게요. 저도 INFJ잖아요. 제 시간을 할애해서 올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학교가 천안에 있는 무슨 어느 학교인데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를 배운다 치면 현재 완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우선순위로.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투부정사부터 올리고 수동태도 올리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관계사 가정법 이런 게 어법에서 주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는 필요하면
예, 요청하면 그때. 왜냐면 사실 또 말이 많아지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사실 모의고사 수능 특강은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에 어려운 질문이 있다 쳐요. 예컨대 수능 특강 뭐 12강에 뭐 예를 들어 3번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 줄이 쫙 있잖아요. 글이. 이거를 이제 한 줄 한 줄 다 읽으면서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없고, 보통 수능 특강을 자기가 공부한다 하면 몇몇 문장이 막히는 거예요. 예, 몇몇 문장이 막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아까 독해가 안 된다면 보통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일단 모르는 단어를 다 이렇게 찾아놓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질문하면 제가 해설을 올려드릴 건데, 이거 할 정도면 이 모든 문장을 모르는 건 아닐 거라서 지금 우리 밴드 하는 것처럼, 예, 뭐 몇몇 어디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해석을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이걸로 해드릴 거고, 일단 우선은 표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문법이니까요. 문법 위주로 한번 해드릴게요. 투부정사부터 강의를 올려드리고, 이번에 학교에서 배운 게 뭐다 좀 정리해달라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제 소개를 이제 하네요. 늦었네요. 예, 저는 이 밴드의 이제 하네요. 예, 저는 이 밴드의 운영자인 누구죠? 아, 베르톨트 브레히트입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이제 독일의 극작가인데요. 극작가, 시인이기도 했고요. 네. 한번 나중에 이거 끝나고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거 시 읽어보면, 예, 멋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할 거고, 한마디 더 하자면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영어가 위주긴 한데, 영어에 나아가서 사실 문학이나 철학, 학교에서 철학은 안 배우잖아. 근데 윤리는 배우죠? 윤리나 혹은 이제 한국사 정도.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영어, 문학, 윤리, 한국사 뭐 이 정도니까, 저는 뼛속까지 문과예요. 예. 저는 좌뇌가 없어요. 우뇌만 있고, 예, 좌뇌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 덧셈 뺄셈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 문학, 윤리, 한국사 뭐 이 정도예요. 뭐 없죠, 그렇죠? 이제 더. 그러니까 제가 밴드 이렇게, 예, 영상으로 올리는 건 다들 좀 보시라고요. 지금 상황을 좀 잘 판단하시고, 본인이 학생이든 학부모든 이거를 이 현상을 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 잘 대처하시길 바래요. 예, 영상 인사 좀 어색하네요. 리플로드 할 땐 편했는데 얼굴을 이렇게 반 보여야 되니까 좀 어색하네요. 예, 여기까지 제가 인사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마지막 부탁은, 저한테는 리플 안 달아주셔도 되니까 다른 분들이 답변 달아주시면, 아, 도움이 됐어요 라는 답변이나 혹은 표정이라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사회가 10년 후에. 예, 불안해요. 그래서 무섭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